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고노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산업기사 기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소인수 분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 개념 설명드리고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수를 분해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숫자를 분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20은 4 곱하기 5로 분해가 되겠죠.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2 곱하기 10으로 또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 곱하기 2 곱하기 5로도 또 분해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수를 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소인수 분해는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단계를 뜻하는 거예요. 자, 4는 2 곱하기 2로 분해가 되죠. 자, 10은 2 곱하기 5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인수 분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5만 소인수 분해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자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소인수의 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소인수는 또 뭐냐면은 자연수의 인수 중에서 소수를 뜻하는 겁니다. 소수. 자, 소수는 또 뭡니까? 소수가 뭐죠? 소수는 자, 뭐 2라는 숫자, 3, 5, 7, 이런 숫자들이 소수가 되죠. 소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약수를 따져보면은 1하고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숫자들, 그것을 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1, 3이죠. 약수가. 자, 이것도 1, 5가 됩니다. 자, 이것은 1, 7이죠. 이런 식으로 약수를 계산해 보니까 1하고 자기 자신의 숫자밖에 없더라. 그게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라는 숫자, 5라는 숫자가 다 소수예요. 그래서 소수로 곱셈으로 이제 분해를 한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 관련된 문제를 바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일단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에서 약수의 개념이 들어가죠. 약수라는 개념을 아셔야만 소인수 분해도 문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수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요. 해당 기출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수가 무엇인지 약수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이제 약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라는 숫자가 있다면 5라는 숫자의 약수는 어떻게 됩니까? 1하고 5가 약수가 되죠. 자, 순식간에 여러분들 사람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컴퓨터에게는 논리적으로 절차에 맞도록 잘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순식간 여러분들이 이제 약수를 구했지만은 한번 그 절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했습니까? 자, 1하고 5를 어떻게 찾았죠? 자, 5에다가 1로 나누게 되면은 떨어지는 숫자가 1이 맞죠. 자,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0이 되고 5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이하의 숫자 중에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그것은 약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라는 숫자가 들어왔다라면은 1, 2, 3, 4, 5까지를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5에다가 1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 0이면은 약수다. 자, 5에서 2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1이죠? 이건 아니죠. 자, 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2가 되고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이 됩니다. 그래서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5가 약수다라고 이렇게 판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죠? 나누어서 0이다. 나누어서 0이다. 자, 조건 판단을 할 때, 자, 모두 함수 이용하면 되겠죠. 모두 함수 이용을 해서, 자, 일단 5라는 숫자, 뭐 10이라는 숫자, 자, 약수를 구할 그 대상을 n이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자, n이라는 숫자가 있다라면은 그 n이라는 숫자를 나눠줘야겠죠. 어떤 숫자로 나눠줘야겠습니까? n 1에서 n까지죠. 1에서 n까지의 숫자. 자, 1에서 n까지의 숫자들을 여기서 C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C라고 얘기를 하면은 n에다가 C로 나누어서 이게 0이냐라고 판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C는 C 플러스 1에 의해서 1씩 계속 증가될 겁니다.
자, 초기값은 뭐 0으로 설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0으로 주고 일씩 증가되면서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겠죠. 자, n에 들어가는 값은 뭐 5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문제에 따라서 10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면은 이 숫자의 약수를 C를 계속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 판별해서 나머지가 0이라면은 그것은 약수다라고 판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를 구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핵심이 되는 처리문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 약수를 구해 출력하는 순서도를 작성을 하시오. 일단 양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야겠네요. 자, 양의 정수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b라는 변수를 얘기를 했네요. 자, b라고 하겠습니다. 자, b를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고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셔야겠습니까? 1부터 b까지 숫자, 여기서는 c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c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럼 b에다가 c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모두함수 이용해서 나머지가 0이냐라는 핵심이 되는 조건문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그 변수가 나오네요. a 괄호 열고 100 괄호 닫고 이렇게 변수가 나왔습니다. 약수를 저장할 배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배열 변수가 나왔습니다. 자, 배열 변수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 변수입니다. 일반 변수는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변수가 있으면은 이 a라는 변수에 첫 번째는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 다음 a는 a 플러스 1 처리문에 의해서 그 다음 1이 되었습니다. 그럼 1이 0값은 지워지고 1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2가 되고 그 다음 3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변수는 최종 값, 마지막 값 하나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약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5라면 약수가 1, 5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수가 한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개 이상의 값들이 약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는 이전 값이 지워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을 저장하고 그 다음 5를 저장한다면 1은 지워지는 거예요. 약수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열 변수, 자, 배열 변수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그냥 a 하면 일반 변수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자, a 배열 변수의 첫 번째를 뜻하는 거예요. 자, a 배열 변수의 두 번째, a 배열 변수의 세 번째. 그냥 이거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자, 이게 a동이라면은 이게 1층, 2층, 3층, 4층, 뭐 5층, 6층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파트는 여러 가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단독주택. 자, 일반 변수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가구만 살 수 있잖아요. 이사를 해야만 또 다른 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변수는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면 되고 배열 변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층수의 개념이 있죠. 호수에 층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A1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공간, A2 하게 되면 두 번째 공간, A3이라고 하면 세 번째 공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A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A100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처리문 중에서 A100이라고 하게 되면은 100번째, A 배열의 100번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초기화할 때, 자, 배열을 초기화할 때,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100개의 공간을 가지는 배열 변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0개의 배열 변수를 100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 배열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화할 때의 의미와 처리하는 과정 중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좀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초기화 기호가 나오면서 A100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A라는 배열 100개의 공간, 100개의 층, 100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00층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데이터가 100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뭐 이사가 1층, 2층, 3층까지만 이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넉넉하게 공간을 마련해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 변수를 넉넉하게 마련해 두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열 변수의 개념이 있어요. 자, 모두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D라는 변수가 나오는데, 자, D는 약수가 저장될 배열의 첨자, 위치를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 변수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 첨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첨자. 그러니까 A 첫 번째, A 두 번째, A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자, 이 숫자 있죠. 이 숫자를 우리가 첨자라고 합니다. 첨자. 배열의 위치. 자, 이 위치가 첫 번째는 뭐 0이 될 수 있지만은 일씩 증가시키면서 저장 약수를 구할 때마다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뒤에 첨자의 개념이 또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 변수라고 얘기를 할 때는 첨자 개념이 같이 이렇게 짝꿍으로 나온다는 거, 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A 배열 뭐 100개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약수를 저장할 배열이 되는 거고요. 이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B는 뭐 입력받는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C는 1부터 B까지의 숫자죠. 자, 그럼 C는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자, C는 C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1부터 해서 뭐 2, 3, 4 이렇게 해서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증가시켜주면 되고, 자, D는 약수가 저장될 배열의 위치 첨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도 첨자도 뭐 0으로 초기화할 수도 있고, 물론 1로 초기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0으로 초기화하고, D는 D 플러스 1 처리문에 의해서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입력받는 수를 이제 B라고 봤을 때, B 쉼표 C 해서 0이냐 이렇게 판별하면 되겠죠. 자, 0이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C는 이제 약수가 되는 거죠. 약수. 자, 약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열 변수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A의 D번째. 자, D는 계속 카운팅 되면서 몇 번째가 될지 모릅니다. 첫 번째 구한 약수가 들어갈 때는 첫 번째 공간에 들어가겠죠. A 첫 번째 들어가고요. 그 다음 A 두 번째 들어가겠죠. 그 다음 A 세 번째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상수값이 아니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변수 D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C 값을 이렇게 배열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그런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0의 약수를 구할 경우 10보다 작은 수 중에서 나누어서 0이 되는 수가 약수가 되는 거죠. 자, 순서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약수를 판별해 줘야 돼요. 약수. 자, 1에서 10까지 숫자를 쭉 나열을 해서, 자, 약수냐 아니냐? 자,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0이냐 아니냐 판별해야겠죠. 그러면 1이 약수다 판별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저장해야겠죠. 어디에 저장을 합니까?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A 첫 번째 공간에다가 1을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 2도 약수인지 판별해야겠죠. 판별하니까 약수가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2를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3은 3은 아니죠. 그럼 저장하지 않습니다. 4도 아닙니다. 자, 5도 10에다가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공간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저장은 안 되고 10은 저장되겠죠. 그래서 A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10이란 값을 만일 약수를 구한다라면은 4개의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배열 변수 100개 중에서 4개까지만 이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배열 변수를 이용하는 그 공간의 크기는 달라지겠죠. 사용되는 공간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문제에 따라서 0번지부터 해서 배열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자가 지금 1부터 제가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0, 1,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다릅니다. 배열의 시작값이. 그래서 이것은 시험에서 분명히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1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약수를 판별하고요. 약수라고 판별이 되었을 때 배열에 저장을 하고 다 이제 약수가 저장이 되고 난 뒤에 출력하는 구조로 일단 순서도를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초기화되는 부분 이제 입력 단계가 되겠죠. 입력 단계가 되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분기되면서 모두 함수가 나왔다는 것은 약수인지 아닌지 판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약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난 뒤에 그 다음 D, 배열의 첨자죠. D는 자, 배열의 첨자를 카운팅 시켜서 배열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약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그 다음 배열에 저장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시키면서 약수인 경우에는 배열에 저장을 하고 자, 모든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분기를 해서 배열의 값을 하나하나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이제 순서를 만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 배열을 100개의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100개의 공간을 다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넉넉하게 그냥 만들어 둔 거예요.
자, 그다음 B를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4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자, 4라고 계산을 하고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하고 D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했어요. C는 뭐죠? 자, 입력받은 B라는 값에 이하의 값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B까지의 숫자를 우리는 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C를 일단 0으로 초기하고 C는 1씩 증가시키면서 4까지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4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C하고 B하고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B가 여기서 4가 되고 C는 1부터 2, 3, 4까지 증가가 되겠죠. C는 C 플러스 1에 의해서 증가가 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4일 때까지 왼쪽으로 분기시켜서 약순자인지 판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가 커지는 순간, 자, 5라는 값을 가질 때는 오른쪽으로 분기해서 이제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건문이 나왔고요. 자,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약순자 아닌지 판별하는 거죠. 자, B라는 자, 입력받은 숫자에다가 자, 1에서 B까지 값인 C를 자, 나누어서 0이냐 판별합니다. 자, 0인 경우에는 배열의 첨자. 자, 일단 첨자 0으로 초기화를 했죠. 자, 0으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1 증가시키고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야만 첫 번째 공간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첫 번째 공간에 C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키고, 자, 모든 이제 작업이 끝나면 오른쪽으로 이제 분기가 되는데요. 자, 순환 구조에서는, I가 1에서 D까지, 자, 1씩 증가되는 겁니다. 생략됐는데, 그냥 1씩 증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I는 1에서 D까지 1씩 증가되는 거예요. 그 D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D가 얼마예요? D는 배열의 첨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배열의 첨자를 뜻하기 때문에 만일 B값이 4라면은 4의 약수는 1, 2, 4잖아요. 그죠? 1, 2,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1, 2, 4가 A 첫 번째 공간, 그 다음 A 두 번째 공간, A 세 번째 공간에 여기서 처리가 다 끝났겠죠. 저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그때 D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3이 될 거예요. 3이 되고, 그러면 I가 1일 때, I가 2일 때, I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총 3번 반복이 돼요. 순환 구조가. 그래서 I가 1일 때는 이제 A의 첫 번째 공간에 있는 배열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게 출력 기호죠. 출력 기호. 자, A 첫 번째 값이 출력이 돼요. 그럼 1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반복하죠. I가 2가 되면서 두 번째 2가 출력이 되고요. 또 반복하면서 I가 3이 되고, 그럼 세 번째 값인 4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첨자 값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하나하나 저장했던 것을 출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디버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초기화를 했어요. 자, 그 다음 B를 입력을 받는데 일단 4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C하고 D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자, C는 1 증가시킵니다. 자, C는 1 증가시키고요. C하고 B하고 조건 판단하면 작거나 같다. 자, 일단 C가 1이 되고, 그 다음 B가 4가 되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맞죠? 자, 왼쪽으로 이제 분기가 되면서 약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겁니다. 자, 약수인지 판별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B가 여기서는 4가 되고, C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죠? 자, 나누면 나머지가 0 맞죠? 그렇기 때문에 yes로 분기가 되고, yes로 분기되면서 첨자를 이제 카운팅을 해줘야겠죠? 자, D는 1. 자, 그럼 A, D가 1이 되기 때문에 C 값이 들어갔는데 C가 현재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 첫 번째 공간에 1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게 A 첫 번째잖아요. 자, 이게 A 두 번째예요. 자, 이게 A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A 첫 번째 1값이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자, 반복해야겠죠? 자, C는 C 플러스 1. 자, 조건 판단합니다. 작거나 같죠? 자, 모두 함수 이용을 해서 C 값이 지금 2가 되고, 나누면 0이 맞습니다. 자, D는 플러스 1 해줘야겠죠? 첨자는 1씩 계속 카운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에 저장할 수 있잖아요. 다음 공간에. 자, 그럼 A 두 번째 이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반복합니다. 자, C 증가. 자, 현재 C가 이제 3이 됐고 B는 4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작거나 같다. 맞죠? 자, 모두 함수 이용을 해서 C가 3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아니죠.
자, 노로 분기가 되고 이쪽으로 분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요. 자, C는 C 플러스 1, 4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같아졌죠.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죠? 자, 아직까지는 작거나 같다가 맞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오고요. 자, 4를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 맞죠? yes가 되고요. 자, D를 카운팅을 해줍니다. 자, A 세 번째 공간에 이제 4, C가 4가 되기 때문에 4가 저장이 되겠죠. 자, 반복합니다. 자, C 1 증가. 자, 이제 C가 5가 되었기 때문에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죠.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자, 그리고 출력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가 1일 때는 a의 첫 번째 값이 출력이 되고, 또 반복하고 i가 2가 되었을 때는 a의 두 번째, 자, i가 3이 되면은 a의 세 번째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출력, 그 다음 2 출력, 그 다음 4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4. 자, 4의 약수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약수하고 동일하게 출력이 되었습니다.